허블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대부분 흡수선들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보다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이동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구급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급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삐뽀삐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급차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삐뽀삐뽀가 삐뽀 삐뽀 파장이 더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까워지면은 삐뽀삐뽀 하던 게 삐뽀삐뽀 파장이 엄청 짧아지는 청색 편의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대부분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할수록 나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더 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스펙트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파장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되는 그런 파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흡수선들의 위치가 400, 500, 6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 은하를 관측해 보니까 이러한 흡수선의 위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 모습이 보이죠. 다시 말해서 빨간색 쪽, 다시 말해서 파장이 길어진 적색 편의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먼 은하를 보니까 이러한 위치가 더 적색 쪽으로 편의된 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먼 은하일수록 이러한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허블은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내었고 이것들을 가지고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후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C가 나와 있습니다. C는 광속, 다시 말해서 빛의 속도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 제로는 기준이 되는 파장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람다는 관측한 파장값에서 기준이 되는 파장값을 뺀 값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으로 예시를 들면은 600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람다는 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우 먼 은하를 관측했을 때 이러한 파장이 변했죠. 이때 값을 대략 66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람다, 다시 말해서 람다에서 람다 제로를 뺀 값은 660에서 600을 뺀 값 60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간 후퇴하는 속도는 광속에다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이제 Z로 표현을 할 건데 이것은 오른쪽에도 나와 있듯이 적색 편의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허블은 계속해서 관측을 하였고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측정하였고 은하들의 후퇴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단한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후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가로축은 거리가 나와 있고 세로축은 후퇴 속도 나와 있습니다. 거리가 알려져 있는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찍어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빨간 점들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었고요. 이러한 점들을 대략적인 평균값을 내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랑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낸 V는 HR이라는 허블 법칙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세로축을 y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을 x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y는 ax라는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여기서의 y가 우리 후퇴 속도, 그 다음에 x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을 내서 대략적인 기울기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을 h라고 부를 거고 그것을 이제 허블 상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V는 HR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위에서 살펴보았던 V는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았던 V는 HR, 둘 다 후퇴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측 값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값은
관측하지 않더라도 거리만 알고 있으면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식은 우리가 관측값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값이고요. 밑에 있는 걸로 우리가 구한다면 이것은 이론적인 값이구나.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블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인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식에서 허블 상수, 우리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평균적인 값을 내서 기울기 값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블 상수이고요. 이것은 1메가파섹당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수학 시간에 기울기를 구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배우죠. 여기서 x 변화량은 우리 거리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y 변화량은 후퇴 속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h라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속도 단위는 km/s이고 그 다음에 거리 단위는 여기서 1메가파섹이라는 거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1메가파섹당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 이것이 바로 1메가파섹당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우리가 허블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밑에 더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의 나이입니다.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것으로 가정할 때 허블 법칙으로부터 우주의 나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허블의 법칙 V는 HR에서 H만 남기고 R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분의 V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R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거리분의 속도,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H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를 취하면 우리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와 있는 것은 t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속도가 hr이기 때문에 hr분의 r이 되고 여기서 r을 약분해서 h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주의 나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허블 상수를 역수 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허블 법칙으로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도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관측 가능한 은하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바로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그러한 은하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요.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V는 HR, 허블 법칙이고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멀어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V 자리에 C를 넣고요. 그 다음에 관측자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R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대문자 R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R은 H분의 C라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러한 은하는 바로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라는 것인데 허블 법칙에서의 그 후퇴 속도에 빛의 속도를 넣고 거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은 R이라고 하는 것은 허블 상수분의 광속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블 상수를 안다면은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고요.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블 상수로 구한 현재의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허블 법칙을 기반으로 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